유튜브로 소통하는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과 직접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노동시장의 약자, 특히 특수 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일명 특고 그리고 강사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민들에게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시 여기저기에서 MC를 보고 다니고 있고 주민센터들, 행사들, 구청, 시청, 수많은 행사들, 여기가 정말 그리워요. 이 잔디 지금. 얼마 만에 밟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고, 또 이벤트 업을 하고 있는 남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혁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노동평등, 노조 전국 강사 연대본부 본부장 현재 하고 있고요. 성남시 강사 노조의 부지부장과 또 강사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신 두 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MC 남달리 우리 MC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강사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제 활동까지 하고 계시는 우리 에어로빅 최고의 권위자 신옥숙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나 없이 참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특고, 프리랜서, 강사 이런 부분들의 일거리가 감소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시면서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고, 그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애환이나 또 그런 심경,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박 2일 해도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하늘 막 좀 풀어도 됩니까? 예,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평생을 진취적으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사람들이 나를 불러줄까? 다시 시청, 구청을 갈 수 있을까? 다시 전국적으로 정말 휴게소에서 밥도 못 먹고 다니면서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소심함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알바를 1년째 하고 있거든요. 한 달만 하려고 들어간 알바였어요. 2월 달에. 2월 달이면 끝나겠지 하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내 본업인가, 이젠. 본업이 뭔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터질 때는 왜 우리만 이렇게 더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약간 분노가 있다가 좀 지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약간 좀 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서는 다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업종 이런 데 500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안 될 때는 마음이 안정이 왔거든요. 오히려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좀 참아봐야지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누구는 몇백, 누구는 몇백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갭이 들다 보니까 몹시 좀 이렇게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든데, 우리도 제한업종인데, 우리도 행사 금지 업종인데, 우리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면 당연히 강의 못하고, 못하잖아요? 같은 업종인데 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안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섭섭해지면서 요즘 스트레스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특수고용직, 특히 그런 현실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이 사각지대에서 또
도한 사각지대에 취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사회 보장 관련되는 체계들이 마침 많이 그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네요. 우리 신옥숙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강사들 같은 경우도 제 본인 자신 현실도 그렇고요. 이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지 작년이 3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죠. 2월 초에 갑자기 이제 모든 강의를 다 이제 휴강을 하고 실직자 아닌 실직자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오리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이전도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손가락 빨고 살다가 강사님들이 이제는 안 되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 되시니까 주위 강사님들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곤지암에 가서 분류 작업하는 거, 밤에 가서 일을 하고 뭐 한 달에 하루에 일당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 그런 일용직 육체적인 노동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하시고요. 편의점 알바서부터 그다음에 뭐 식당 설거지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니시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이 직업만큼은 놓고 싶지 않다. 저 자신도 그렇고 천직으로 알고 강사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네. 이 직업이 저는 천직이라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이 직업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이 뿌리채 흔들리고 이렇게까지 직업이 불안정하고 흔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강사님들이 사실은 직업을 버리고 다른 데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지금 뭐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지만 주위에 가까운 선생님 한 분도 다 버리고 그냥 회사로 취직했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참 안타깝고 굉장히 재능이 많고 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강사님인데 버리고 다른 길을 가시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강사들한테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작년 이맘때쯤부터 모든 그 수업이 올스톱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강사보다도 더 힘든 아주 불안정한 노동 현실로 또 이렇게 이전해서 우선은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작년부터 긴급 안정지원금을 정부하고 성남시가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해왔거든요. 정부에서는 3번 줬고, 성남에서는 2번 줬고, 또 정부에서 4차 이제 고용안전지원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두 분 그 고용안전지원금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얼마나 받으셨어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네요. 100만 원, 100만 원. 신 선생님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는 신청을 100만 원, 100만 원, 못했습니다. 신청을 못해요? 네네. 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따로 보험을 올렸다 그래야 되나? 네네.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 같은 또 이상한 사각지대에 또 놓여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딴 데 잡혀서? 네네. 수익이 다른 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프리랜서로 주민센터는 그 소득이 안 잡히지만 복지관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뭐 또 건강보험공단 혹은 사설학원 그렇죠, 같은 경우 3.3% 내지 많이 뛰는 데는 8.8%까지 그렇죠. 그 세금을 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소득으로 잡혀서 의료보험이 따로 이제 분리돼서 나와요. 예를 들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세대주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신청하기가 좀, 예,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이렇게 직원처럼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용보험이 어서 됐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마음이죠. 예. 그 고용안정기금이 뭐 많이 받아야 한 400, 많이 받은 분은 적게 받은 분이 한 200.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나 강사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잡혀가지고 그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문제들이 어찌 보면 이 정부에서 주는 안정지원금이
나름대로 그 불평등한 어떤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